사실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경로가 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보는 것들을 줄이되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행복을 하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책인 거죠. 맞아요. 제가 한창 힘들 때 했던 것들이 그 네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저 오늘 도인님이랑 이야기를 오늘 행복이 어려운 그대들을 위해 행복을 대신 찾아드립니다. 행복을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을 찾으러 서쪽 동네까지 왔는데 대흥 마포구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행복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네. 냄새 혹시 안 나세요? 면역이 됐나 봐요, 제가. 네. 혹시 누구시고 여기는 어디일까요? 저는 일단 녹사라는 사람이고요.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진짜 좋아하는 젤라또 자주 가게예요. 뵙죠. 팀원 한 명은 이 근처에 살아가지고 안방 드나들듯이 맞아요, 맨날 맞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오고,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처음으로 맛을 봤었거든요. 와, 먹고 진짜 눈을 번쩍. 아닙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곳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나무위키에 녹기 전에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부터 입덕을 했다. 저희 행복을 찾아서에서 이제 핵심 프로가 있어요. 네. 행복 증문즉답이라고 평상시의 행복에 대해서 질문 세례를 퍼부을 거거든요. 떠오르는 즉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요즘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존재는? 도토리입니다.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행동은? 종묘 갔던 거? 최근에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공간은? 바로 어제 갔었던 페스티벌? 최근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음악은? 로렌스라는 오누이의 더 웨더라는 노래가 더 있어요. 웨더. 최근에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콘텐츠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책을 또 하나 읽었는데 최근에 들었던 가장 행복했던 한마디. 귀감이 됐다는 말을 최근 가장 행복했던 소비는? 블로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독사님의 행복에 대해서 빠르게 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네.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를 도토리라고 했어요. 맞아요. 도토리가 네. 누구인가요? 누구는 아니고요. 정말 그 도토리인가요? 그 도토리고 저희가 지금 3월 들어서부터 이제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도토리를 집으로 가져가는 뭐 행사 그런 게 있었어요. 도토리가 어느 정도 일정 키만큼 자르면 그걸 다시 갖다 드려서 그 나무에 다시 이제 심는 거를 말하거든요. 네. 도토리를 들고 와서 한 달 반, 2달 동안 계속 물을 줬는데 싹이 좀 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도 빨리 자라고 있거든요. 그 되게 뭉클하지 않아요? 엄청 뭉클하고 자라난 순간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두세 번씩 확인하게 돼요. 만져도 보고 이게 지금은 사실 얇은 줄기인데 밑동이 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그게 것 참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막 행복하려면 이제 지금을 소중히 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얻는 좀 고요한 위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까 나무 심기 한다고 하셨는데 네. 나무 심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제가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나무 심기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근처 마포에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1994년도까지 쓰레기를 쌓아서 100m까지 조성된 쓰레기산에 흙을 한 30cm 덮어서 거기다가 나무 심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지금도 계속 심고 있는데 팔 때마다 쓰레기가 나오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심어서 나무의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단체가 한 10년, 13년 정도 됐는데 그때 심었던 나무가 지금은 이제 밑동이 튼튼한 나무가 된 걸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너무 그 행복을 좀 촉박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지금 쾌락적인 어떤 행복을 요구하고 당장의 짧은 즐거움, 요즘에 쇼폼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거리가 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행동을 종묘 갔던 거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를 한 10년 전에 여행을 갔다가 트레비 분수 있잖아요. 네. 제가 갔을 때 정말 유일하게 막아놨어요. 물이 빠져있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콘크리트가 보이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우울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쵸. 제가 유일하게 가이드를 요청해서 가이드가 함께했던 여행이 그때 이탈리아 여행이었는데 가이드분이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어요. 한 해 동안 이탈리아에 오시는 방문객 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해 이렇게 오는 사람 중에 공사하고 있는 트레비를 볼 수 있는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 맞아. 여러분들은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판조차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트레비는 못 봤지만 관점을 변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이미 충분히 돈값을 했어요. 저는 그분 그분을 통해서.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만회하고자 하는 말이었을지만 난처하니까. 네. 그거랑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종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집이 종로 5가라서 한창 힘들 때 어쩌다가 종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오래된 걸 보는 거, 사찰이든 종묘든 뭐든 관계없이 수백 년이 된 거, 뭐 나무 기둥도 좋고 그걸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번잡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이렇게 이미 살았었고 이렇게 튼튼하게 있다라는 걸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가끔씩 갔다가 종묘가 최근에 공사를 한다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있었어요. 네네. 공사하니까 내가 종묘를 봐야 좀 위안을 얻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착각이었던 거예요. 네. 또 시간이 떠가지고 저 오랜만에 종묘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사를 하느라고 그 바리케이트 같은 거 크게 해놓고 전체가 종묘처럼 보이게 이렇게 이미지를 박아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도 이미 위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종묘는 종묘의 건축 혹은 건물이 아니고 그걸 둘러싸이는 환경을 포함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치, 숲과 나무와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잘한 일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새로운 또 깨달음을 맞아요. 저는 여행 갈 때 제가 날씨 요정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날씨가 항상 여행 갈 때 좋았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비 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 파리에 왔는데 맑은 날 봐서 네, 좋네. 네, 그러고 또 네. 다음날 비 오면 파리에 왔는데 비 오는 날도 겪어서 그쵸, 좋네. 네, 약간 네.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네, 네. 그러고 나니까 날씨 요정이 된 거고 딱 프레임 하나만 바꾸면 맞아요. 사실 충분히 행복해질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공간은 뷰민나. 당장 어제라서 계속 네. 여운이 좀 남는데 30대를 살면서 처음 가본 페스티벌이었거든요. 네. 모든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죠. 운집해서 한 무대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 무대에서 그 즐기는 뮤지션들도 너무 좋아 보였고 화합도 좋아 보였고 주변에 있던 그 부스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았고 근데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일예로 젠틀몬스터나 이런 네. 독특한 안경, 선이 굵은 안경들 와 이걸 평소에 사람들이 쓰고 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다 했었다가 쓰고 있죠. 진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를 좀 배워온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음악이 아까 그 로렌스 네. 오누이가 맞아요. 네. The Weather라는 노래고 화자가 자기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millions miles away로 떨어져 있는데 걱정을 하는데 내가 할 얘기가 날씨로 시작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와 여기는 밀리언 마일즈니까 날씨가 다르잖아요. 안부 묻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날씨 묻는 게 우리 뭐 밥 한 번 먹자처럼 되게 단순하고 포문을 여는 맞아요. 말이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날씨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인데 내 정신에 들어와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요즘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구나. 맞아요. 확실히 저 오늘 저 도인님이랑 이야기를 오늘 약간 OOTD도 도인 OOTD 입고 계신데 여기 녹기 전에입니다. 가게입니다. 여러분. 네. 철학관 아닙니다. 상업적인 가게입니다. 최근에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콘텐츠를 책 말씀하셨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책을 좀 여러 권 쓰셨었고 대표적인 걸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었고 사실은 제목들이 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논문 그대로를 이렇게 쓰시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려워서 정확히 내용이 어땠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빅터 프랭클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도 나치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을 있으시면서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금수나 짐승처럼 변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기를 나가게 돼서 행복하게 될 걸 그리고 있고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지만 훗날 이어질 그 행복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술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라는 책이 있죠. 갑자기 고 신영복 교수님 책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감옥에서 사유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고 그 책을 처음 접했던 때도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내가 암만 힘들어봤자 감옥보다 힘들까 이런 40도의 더위 속보다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경로가 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눈으로 뭘 보거나 감각인 거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걸 만지고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봐서 정신적으로 작용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막히더라도
결국에 내 정신선에서 즐거울 수 있는 방식을 찾으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장소에 또 두 번 가면 또 느낌이 다를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이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물론이죠. 그게 근간인 것 같아, 행복의 네, 근간. 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맞을 거예요. 행복을 안에서 찾기에는 어렵지만 밖에서 찾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행복이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맞아. 행복이라는 거를 느끼는 건 나고 그러면 내가 느낄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것 맞아, 같아서 온전히 주체가 나니까. 그럼요. 남이 네. 아니라 무조건 나니까. 맞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못 느껴. 맞아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가장 행복했던 한마디가 기감이 기감이 된다는 됩니다 말이었어요. 맞아요, 라는 맞아요, 말이라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멋있는 말을 그 채용 공고를 내면서 160페이지 정도 되는 가이드를 대단하신 만들게 분이야. 됐어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맞아요, 책인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뿌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뭐 이건 이렇게 푸세요, 손님이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여기 존재하지 않고 다른 데 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대처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 맞아. 대처하고 일이 끝났을 때 허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여기서 소비하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소비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일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현타가 안 와야죠, 네, 일하다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심지어 제가 거기서 많이 역설을 해놨지만 전 무한히 키오스크로 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키오스크를 하면 편하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뭔가 가게에 와서 뭔가를 맞아. 사는 게 아니고 서로 교류하고 여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교류감이 로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가게에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독자는 여기서 일하게 되실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봐야 되니까 네. PDF 파일로 인쇄가 불가능하게 올려놨다가 생뚱맞은 분들이 보시고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좋은 좀 귀감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당혹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아무리 이걸 보고 동감을 해도 힘든 일이에요, 정말. 엄청 힘들죠. 저도 해봤잖아요, 카페를. 그쵸. 진짜 이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를 노고가 많습니다. 아주 맞아요. 그 루틴하게 하루를 항상 이렇게 돌아가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맞아요. 일이고 손님이라는 게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우발적인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거를 지탱해 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냥 뭐 어떻게 해라라는 가이드가 아니라 네. 그냥 마음가짐. 진짜로요. 네. 그 저는 태도가 같으면 사람마다 캐릭터마다 발현되는 실제적인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응대를 할 때도 뭐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게 틀린 게 아니라고 맞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발현되는 방식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친절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능력이에요. 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채용을 위해 책까지 내시는 기감이 됩니다. 그 이게 정말 녹기 전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을 하는 태도에 대한 네, 네, 이야기인 네, 네, 거니까 네, 네. 많은 일하는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고 네. 채용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많은 귀감이 네, 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꼭 그 PDF로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가장 행복하게 했던 소비를 아까 블루어 네. 공구 아니에요? 맞아요, 공구예요. 최근에 저희 이제 쇼케이스가 한번 고장이 났다가 아침에 이제 네. 큰일이 난 거예요. 네. 이게 냉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청소를 했는데도 최근에 뭐가 좀 쌓여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먼지를 빨아서 되는 게 아니고 먼지를 강하게 불어야 되는 거였고 마침 저희 가게 맞은편에 있는 족발집에서 그때 공사 중이었는데 그 인부분들이 이렇게 블로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와 저거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너무 통쾌하게 이게 이제 다시 고쳐져서 오토바이 먼지 털 때도 너무 좋을 네. 것 같고 솔직히 정확히 어디에 더 써야 될지 한 5가지는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낙엽. 낙엽 좋죠. 저 하나 찾았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계속 블로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멋지게 생겼고 남의 집 낙엽까지 다 할 수 쓰세요. 있죠. 저희 매장 앞에서 이렇게 가끔 막 옆가게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네. 연기가 들어와서 그분들을 이제 치우려고 괜찮은데? 일단 질문은 다 끝났는데 역시 잘 찾아왔다. 들으면서 느꼈던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네, 것에 대한 네, 가치에 네.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고 네. 생각이 들면 그걸 계속 꼬리를 잘 물어서 네. 뭔가 나만의 철학을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항상 늘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뭔가 사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우울에 빠지거나 맞아요. 너무 깊이 빠지거나 네. 혹시 그럴 때는 녹사님은 어떻게 본인의 우울감에서 네. 벗어나는지 궁금해요.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다 하면 크게 두 개인 것 같은데 우울하거나 네. 두통이 오거나 하거든요. 맞아요. 왜 그렇게 우울이 오고 왜 두통이 올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인풋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니까 뭘 해야 하고 뭘 할 거고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하고 저게 부럽고 너무 즐거워 보이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혹은 뭐 다양한 경로로 소비를 하면서 그게 좀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창 힘들 때 와 난 힘드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삼투압처럼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그 4가지가 있는데 책을 읽고 걷고 불멍 때리고 그리고 목욕하기였어요. 교집합이 있나 했더니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거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네. 요새는 다 전기로 뭘 하잖아요. 맞네. 전 전자기기 되게 좋아하고 네.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몸으로 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더니 평온해지는 거예요, 점점. 저는 목욕에 대해서 언젠가는 글을 써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해요. 그 왜 편한가 생각해보면 인간이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도 인류의 기원조차도 물이고 그쵸. 제 기원도 사실은 이제 양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물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물이 좀 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그치. 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 지금 제 시야에도 자연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콘크리트고 건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볼 수 있는 게 해봤자 가로수 그리고 근처에 있는 공원 근데 집에 가면 그 물속에서는 제 몸을 둘러싼 모든 구역이 다 자연인 거예요. 물이 자연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뿍 담겨 있으면 되게 제가 자연에 감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행복한 요소인 그리고 뭐 것 옷도 같아요. 안 입고 있고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진짜 쓰러질 것 같아도 짧게라도 딱 하고 나면은 그 뭔가 나의 피로와 잡념과 이게 다 네. 사라지고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생겨요. 맞아요. 번뜩하는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오늘 목사님의 행복부터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네. 쭉 얘기해봤는데 저는 녹기 전에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영역의 브랜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나무위키의 녹기 전에를 쳐보면 녹기 전에 나무위키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아이디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꾸준히 계속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대단하다. 단순히 팬이 있는 브랜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런 팬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궁금해해서 인스타도 팔로워를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왜 그런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아까 나무 심기라던가 악필 대회라던가 사람들한테 그냥 가볍게 놀거리부터 어떤 가치를 전해주는 생각할 거리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고 느꼈고 근데 그게 또 본인이 너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근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먹기 전에 저는 앞으로가 너무 기대돼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제가 늘 하는 말씀은 저희는 목표가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스크림 아니어도 되고 여러 가지 가치나 의식을 맞아요. 전 더 공유하고 싶은데 그게 매개체로서 이걸 하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 좀 행복을 좀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네. 해서 많은 분들의 행복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녹사님의 행복도 네. 적어주시면 나중에 사전 만들 거예요. 진심으로. 이거에서 아주 명확하게 생각한 정의가 있는데 글씨 참 안 이쁘네요. 나의 모든 욕망 분에 실현된 욕망이고 분수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수. 그런데 우리가 소구해야 하는 것은 저 분모에 있는 나의 모든 욕망을 없애고 그냥 실현된 모든 욕망 이 분모를 없애기만 해도 우리는 플립 하나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강의처럼 돼버렸는데 행복이라는 게 사실 부모분자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주변에 좋아 보이고 인스타그램 돋보기에서 본 모든 것들은 다 좋잖아요. 그 좋은 것들 분에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커져버리면 제가 돋보기를 너무 많이 봐버리면 이 숫자가 0으로 향하는 거죠. 그럼 저는 0만큼 행복한 거고 그치. 많은 보는 것들을 줄이되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행복을 하면 1에 가까워져서 그게 행복해지는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챙겨야 되는 마음은 나의 모든 욕망이라는 분모 자체를 없애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감각한 것 자체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감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실현할 수 없는 욕망을 내려놓는 거.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이런 도표가 나왔습니다. 도표가.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공부 엄청 많이 하고 그렇죠. 막 욕망 엄청 커져 맞아요, 있고 맞아요, 지식이 맞아요. 엄청 많아졌는데 그거를 실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그대로 저한테 닥쳐와요, 불행으로. 저는 네, 그렇게 그게 생각해요. 실현하지 않으면 여기 계속의 갈증으로만 남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강연 같은 거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무조건 고민이 되면 움직이라는 말을 많이 네, 하거든요. 네. 움직여서 실패여도 그건 실패가 아니다라는 맞아요, 말을 맞아요.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이거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딱 도표로가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가 오늘 여기 왔잖아요. 녹사님의 행복을 대리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제가 녹사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네. 같이 따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만지는 걸 좋아해요. 네. 지금은 이 스쿠비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끌어내오면 음. 사실은 이게 액체와 고체의 중간 단계에 있는데 되게 쫀득쫀득. 맞아요. 그 저항감을 느끼는 걸 되게 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에 캠페인 네. 굿즈가 나왔어요. 아, 나왔군요. 우리 녹사님은 누구보다도 허깅 마이셀프 하시는 분 같아서 아, 이게 아까 있던 그거군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아, 그래? 같이 아, 체험해야 이런. 되니까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공식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네. 녹사님은 그래서 녹사님만의 행복을 찾으셨나요? 저는 힘들게 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찾았다. 찾았어요. 네, 오늘 우리 도사님의 행복을 같이 대리 체험 해보면서 인터뷰를 마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여러분 녹기 전에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어디 가든 행복하세요. 가볼까요? 좋습니다.